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 다시 부활했죠.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기준,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한다. 이거는 이제 침체 없는 인하다. 이러면 이제 신흥시장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들이 긴장했던 거거든요. 혹시 앞에 이제 3자가 넘게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나 전망에 변화가 없다. 기존의 어떤 재료 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또 이제 한미 증시 모두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제 HBM4를 양산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제품 가격 인상 보도도 있었죠.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거리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7조 6천억 팔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 단위로 역대 최대 매도일 거예요. 예, 그런 매도가 나왔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 예,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 집중을 했고, 그 외에 기계 운수 창고 이런 거 매수했는데,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번 주 내내 그냥 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에 매수가 집중이 됐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약주, 인터넷주 이런 것들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드디어 7월 고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증권, 조선업종 이런 것들은 좀 오늘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가 좀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제법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금리나 플러스 반도체 강세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오늘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 이번 주에 지수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힌트라고 나온 게, 이거 조정이 박스권이 2달을 넘기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는 좀 생길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정도의 어떤 상승은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어쨌든 3,400원저리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9일 연속 상승. 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코스피가 2015년 이후에 10일 이상 연속 올라간 거는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도 올라가면 10일 연속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가면 한 차례 정도, 한 사이클 정도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매물출에는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 강세해 보이면서, 또 계속 연중 최고치 경신하는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이 상당히 고비였는데, 그거 딱 넘기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도 사실은 분기봉으로 보면 중요한 저항대예요. 예, 제가 이제 850 정도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850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코스닥도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장세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좀 치고받고 하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밀고 올라갔던 건,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 그러니까 CPI 나오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CPI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가 여러 번 표현드리자면, 이마트로 치면 이마트의 업자들이 제품을 납품하는 단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기에 라벨 붙여서 판매되는 단가, 이건데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의류,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커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 수입 이 품목들, 관세 영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앞에 아직은 이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근원 말고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이자가 찍혀 있으니까 금리는 내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장 급한 게 고용 아니냐. 근데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주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위에 보이는 게 텍사스 지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아래에 보이는 차트는 텍사스 지역을 뺀 지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 빼고 나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 갑자기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서 이제 실업상 청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숫자가 좀 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그렇게 이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단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계속 쭉쭉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한 번 내리고 또 한동안 쉴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 남아있죠. 근데 이제 일단 투자자들은 고용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엔 내리고 연내 2번 더 내리고 그러면 신흥시장은 금리를 내리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이제 금리 내렸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내렸을 때 일단 동시에 충격은 받아요. 예, 동시에 이제 충격을 받긴 하는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금리 내릴 때는 금리 내리는 순간에 주식시장은 같이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경기 침체 없는 예방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는 그 전에도 잠깐 빠지고 올라가고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를 내리면 코스피는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좀 매수해둬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뉴스들도 좋은 게 많았잖아요. 뭐, 잡다한 거 제가 다 빼버리고, 핵심인 것만 보면 일단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높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기에 하나 더 받아서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장중에 나온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품 가격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강세 보이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거의 되는 듯한 발언이 한 번 더 확인으로 나왔거든요. 저것도 아침에 아마 라디오 뉴스 인용한 걸로 보여지는데 또 하필이면 그 당국자가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제가 그걸 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한동안 우리 정책을 도대체 고하는 거야? 아니면 어정쩡한 거야? 이런 투자들이 궁금함이 있었는데 고가 맞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또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제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7%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로 SK하이닉스의 주간 상승률이 20%입니다. 근데 이게 2009월 3월 이후에, 2009년도 3월 이후에 최대폭이에요. 예, 하이닉스가 20% 이상 올라간 게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2009년 3월에 그때 당시에 25%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뒤로는 20%대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사실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뭐 주간으로 넘기면서 제가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번엔 뺐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번 주 대장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도 75,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7월 말 고점에서 좀 막히나 이런 어떤 우려 비슷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인데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 9만 원대는 96,000원은 둘째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 찍던 날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역할을 좀 해줬다라는 거 다행스러운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이제 정부에서 AI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강세를 보였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 어정쩡했는데 제가 에코프로비엠 이번 주 내내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꿈쩍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살짝 벗어나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닥 시황상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한 자리에서 튀어 올라가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경우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에코프로비엠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근데 아직은 뭐 이렇게 오늘 뭐 1.8% 올라간 거 가지고는 어정쩡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는지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코스닥 시황상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뭐 거의 35포인트 가까이 올렸습니다. 오늘 지수 전체 한 60% 정도를 단 두 종목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하이닉스 9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탑10에서 5개 오르고 5개 빠졌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간 거는 또 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중형주군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다시 좀 늘어났다. 이거는 되게 이제 다행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1조 5천억 넘게 1조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뭐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리고 개인이 오늘 2조 3천억 팔았는데 이게 오늘 제가 표 많이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다 한 반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 매도가 오늘 그 이틀 전에 역대 두 번째 매도였잖아요. 저 2008년 이후라고 하지만 그 전에 거래 규모 감안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게 아마 탑 10위로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며칠 전에 이제 불과 이틀 전에 2위였는데 오늘 5위 기록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개인이 7조 6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아마 개인이 주간 7조 6천억 판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간으로는 역대 최대.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고객의 탁금이 급증을 하게 된 상태가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매매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포함을 하면 9천억 여기서 샀고 하이닉스 3,300억 샀잖아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이 두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를 전체 매수의 80%의 반도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1,700억 정도 들어온 거 있었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근데 다음에 뭐 매수 규모가 미미해가지고 좀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5,500억. 네, 5,500억이면 또 역시 기관도 전체 매수의 한 60, 70%는 두 종목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카카오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그 AI.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AI가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일단 제약바이오 대형주, 알테오젠, 코오롱 티슈진, 뭐 파마리서치 등등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는 소재 쪽을 샀어요. 동진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그러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소재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소재 쪽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캠이 오늘 주가가 좀 특이했는데, 뭐 2차전지 매수 일부 좀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뭐 코미코, 유진테크, 테스, 하나머트리얼, 하여튼 밑으로 쭉 보면 반도체 종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은 계속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AI밖에 없어요. 뉴스가 지금 거의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두 뉴스만 가지고 계속 마냥 올라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어떤 재료에 대한 피곤함, 피로도 같은 거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을 이끌어왔던 또 버티게 해줬던 게 이제 AI주 또는 이제 이런 어떤 테크주들의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쭉 올라가다가 오라클로 넘어가고, 오라클이 올라갔다가 오늘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환이, 기술주 내에서의 순환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위치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거의 과매수권 근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딱 되면 또 셀온,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가동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동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한 어떤 베팅들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 뭐 좀 수급의 어떤 변화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대규모의 순매수를 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세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단타들이 들어와서 여기 섞여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매물 소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차별화 장세로 확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상승 종목이 되게 많았는데 상승 종목 수가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서 좀 줄면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이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2012년 이후에 상승하는 해는 모조리 다 40%. 이게 제가 올해 이제 접했던, 보여드리는데 연초에 삼성전자가 접했던 데면 올해 40%대 올라갈 거라고 보여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40% 넘어가긴 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딱히 뭐 금요일날 밤에 이게 전부 제가 준비했던 차트를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음악이나 들으시라고, 그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니라는 거 노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이런 거 들으면
그냥 또 맨날 외국 노래만 들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마음이 또 진정이 되고 옛날 친구 생각나고 뭐 그런 거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